같은 해에 태어났으니 나이가 같다? 아닙니다. 신체 나이는 다릅니다. 사람마다 노화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뉴트리라이트는 식물 영양소의 숨겨진 능력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활성산소를 감소시키는 식물 영양소의 항산화 연구도 그중 하나죠. 식물 영양소를 통해 당신의 건강 수명이 더 길어지도록. 86년 식물영양소 과학. 뉴트리라이트. 오늘 나는 차였다. 코로나 같은 자식. 나를 보면 더 이상 설레지 않는다는 그놈에게. 남친한테 차였지. 마스크 때문에 피부 뒤집어졌지. 이번 생은 망했어. 야, 남자로 인한 상처는 남자로 있는 거야. 마스크로 인한 상처는 마스크로 해소하는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마스크 속의 피부 온도와 습도가 높아져서 과잉 피지와 유분이 발생해. 갑자기 이렇게 전개되는 거야? 하지만 피지 케어와 모공 정화 기능이 있는 시그니처 셀렉트 퓨리파잉 마스크를 사용하면 과잉 피지와 유분을 손쉽게 제거해줄 수 있지. 이렇게 광고하기 있어? 만약 각질이 배출되지 못해 트러블이 일어난 경우라면 시그니처 셀렉트 폴리싱 마스크를 이용해 각질을 정리하고 풍부한 영양을 공급해줄 수도 있어. 근데 입가만 발라줘요? 이왕 바르는 거 좀 전체적으로. 이게 네 거냐? 그리고 시그니처 셀렉트 퍼밍 마스크로 피부 탄력까지 높여준다면 더욱더 좋겠지? 그리고 퍼밍 마스크의 경우에는 핸드 마사지까지 해준다면 더욱더 좋다고. 근데 이렇게 자기적으로 광고하면 사람들이 볼까? 중간에 끄지 않을까? 스킵하거나. 야, 광고 처음 해보냐? 원데이 투데이야? 죄송합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래, 똑바로 하자. 매일 착용하는 마스크로 인해 피부에 자극이 되었다면 시그니처 셀렉트 하이드레이팅 마스크로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게 베스트야. 어때? 정말 촉촉하지 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시그니처 셀렉트 브라이트닝 마스크로 투명하고 광채를 띤 피부 관리까지 해준다면 아주 완벽하겠지? 이제 남은 건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는 것. 마스크로 인한 상처를 마스크로 해소한 것처럼 남자로 인한 상처를 해소하게 해줄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저 얼굴이 네? 이번 생은 망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랩 헤파 필터. 앰모스피어 스카이 헤파 필터는 약 9.6m 길이의 필터가 이 작은 공간에 촘촘히 겹쳐 있습니다. 더불어 0.0024 마이크로미터의 입자까지 걸을 수 있도록 설계했죠. 초미세먼지 기준이 2.5 마이크로미터인 점을 감안한다면 초미세먼지보다 무려 1000배나 작은 입자까지 걸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기 있는 이 직경 2m 대형 공이 초미세먼지라면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직경 2mm의 쌀알 크기도 걸러줍니다. 1000배의 직경 차이 느껴지시나요? 이처럼 기존 앰모스피어 대비 3배 이상 더 세밀해진 헤파 필터 성능으로 더 작은 오염물질에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 앰모스피어 스카이랩 탈취 필터. 앰모스피어 스카이 탈취 필터에는 고도로 활성화된 코코넛 탄소알갱이를 사용했습니다. 탄소알갱이 표면이 다양한 냄새와 화학물질을 흡착해 탈취하기 때문에 탈취 성능에 있어 탄소알갱이의 표면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앰모스피어 스카이의 탈취 필터에 사용된 탄소알갱이의 표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앰모스피어 스카이 탈취 필터에 사용된 활성탄소의 총 중량은 약 1315g이며 1g당 처리된 탄소 표면적은 1150제곱미터이므로 탈취 필터 내 활성탄소의 표면적은 총 151만 2250제곱미터, 길이 105m, 폭 70m, 축구장으로 치면 축구장 205개의 면적과도 같은 넓이입니다. 이 놀라운 표면적을 가진 탈취 필터, 앰모스피어 스카이 성능의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 앰모스피어 스카이 랩
공기 정화율 CADR. 공기 정화율을 뜻하는 이 약자는 공기청정기가 일정 시간 동안 정화할 수 있는 공기의 부피를 뜻합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1분당 8.5 세제곱미터의 CADR 수치를 미국 가전제품 생산자 협회로부터 인증받았습니다. 8.5 세제곱미터의 부피가 감이 안 오신다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위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1 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입니다. 그럼 8.5 세제곱미터는 8500리터겠죠. 8500리터는 우리가 자주 마시는 2리터 생수병으로 치면 4250개에 달하는 부피입니다. 즉,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1분 동안 생수병 4250개, 1초 동안 따져도 생수병 70개 부피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앰모스피어 스카이의 사용 면적은 기존 53.5제곱미터에서 25%나 증가한 67.4제곱미터로 더 넓어졌습니다.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 앰모스피어 스카이랩, 영국 알레르기 재단.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인증하는 19가지 천 항목, 총 102가지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감소 성능을 인증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드리죠. 영국 알레르기 재단 홈페이지에서는 인증 항목별 제품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9가지 항목을 하나하나 필터링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항목까지 살아남은 단 하나의 제품,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영국 알레르기 재단 19가지 전 항목, 102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감소 성능을 인증받은 유일한 제품, 바로 앰모스피어 스카이입니다.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 앰모스피어 스카이랩 커넥트 앱. 앰모스피어 스카이의 성능은 커넥트 앱으로 극대화됩니다. 외부에서도 언제든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체크할 수 있고,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앱으로 작동시켜 실내 공기를 정화할 수 있으며, 필터의 수명을 모니터링해 필터 교체 시기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실내 공기질 이력 조회뿐만 아니라 실외 공기질 체크는 물론 멀티 유저 기능으로 앰모스피어 스카이 한 대에 여러 명의 사용자 연결이 가능해 가족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관리 및 제어할 수 있고, 앱 사용이 어려운 멀리 계신 부모님 댁의 앰모스피어 스카이도 원격 제어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 오빠 나 이거 협찬 받았다. 그게 뭐야? 이게 LOC 바이오캐스트 주택용 다목적 세정제. 그게 뭐라고? 이 엄마가 옛날부터 청소할 때 쓰던 거야. 이거 굉장히 잘 닦여. 오, 그래? LOC 에로 굉장히 섹시한 거지. 물 5리터에 LOC 30ml, 뚜껑이 20ml니까 먼저 넣고 반만 넣으면 30ml 되죠? 섞어줘요. 얄리얄랑성 LOC 너무나 섹시해. 위로 해보는 몸이 아노 LOC야. 섞고 난 후에 안에다 넣으면 돼요. 넣었죠? 그럼 이제 뿌리고 닦으면 끝! 가죽 소파도 닦아요. 나이스! 거울도 닦아요. 나이스! 탁자도 닦아요. 나이스! 찌든 때도 닦아요. 나이스! 바닥도 닦아요. 나이스! 목재도 닦아요. 나이스! 남편도 닦아요. 나이스! 리모컨도 닦아요. 나이스! 오빠! 집이 너무 깨끗해졌어. 너무 깨끗해졌지? 어때? 오빠
영화 볼까? 새로 나온 웰로스 베베스2를 우리 사랑에게 채워보니까 정말 참 좋았어요. 기저귀가 소변을 빠르게 흡수해서 금방 보송보송해지고 누워있을 때 아기변이 등 뒤로 새는 것도 잘 막아줘요. 또 허리밴드가 부드럽게 잘 늘어나서요. 아기가 편안해하고 기저귀를 채우는 저도 편안해요. 저는 아이 셋을 키우면서 10년 동안 기저귀가 떨어질 날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신제품 웰로스 베베스2를 써보니까요 정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첫 기저귀를 고민하신 엄마들께 이번 웰로스 베베스2 꼭 추천드려요. Imagine a supplement so infused with the power of nature that you never have to question its purity, its safety, or its effectiveness. We're coloring your world with plant-based supplements nurtured every step of the way. Because to get truly traceable supplements, you need to go behind the label. This is a world you don't have to imagine. This is the real world of Neutralite traceability. Imagine a supplement company so dedicated to effective ingredients that it searches the globe to find the best farms from every continent, except Antarctica. Sorry, Antarctica. Imagine that company owning nearly 6,000 acres of organic farmland, the equivalent of 3,700 soccer fields, and certifying nearly an additional 100 partner farms across the globe. This is the world you don't have to imagine. This is the real world of Neutralite traceability. Imagine a world where plants have fingerprints, and where a group of scientists have fingerprinted over 1,300 of the world's botanicals to locate the specific phytonutrients needed to make pure, safe, and effective supplements. Now imagine if fingerprinting 1,300 botanicals was only the beginning. This is a world you don't have to imagine. This is the real world of Neutralite traceability. Imagine a world where scientists cared so much for their seeds that they gave each seed its very own birth certificate. And where each birth certificate represents the life of that seed, tracking it from seed to plant to supplement, ensuring it remains pure, safe, and effective. 1 million seeds tracked every year. This is a world you don't have to imagine. This is the real world of Neutralite traceability. Imagine a farm where nature is used to protect nature, where no toxic chemicals are ever used, and where good bugs are employed to protect against bad bugs. And where natural pest control is the job of falcons, like copper. This is a world you don't have to imagine. This is the real world of Neutralite traceability. Imagine a farm that understands its plants so well that it knows the precise moment the plant's nutrient levels are optimal, even if that means picking green cherries instead of red. Imagine farmers choosing that precise moment to harvest, even if it meant getting up at 3 a.m. This is a world you don't have to imagine. This is the real world of Neutralite traceability. Imagine a supplement company that uses every part of every plant, whether it's for you or the planet, where scientists identify the precise parts of each botanical with the highest concentration of phytonutrients to ensure effectiveness, and where the remaining parts of the plant aren't thrown out, but are used to revitalize the soil on its organic farms. This is a world you don't have to imagine. This is the real world of Neutralite traceability. Imagine a team of engineers so obsessed with excellence that they run more than 500,000 quality checks a year on your supplements, where this obsession results in an average of 1 test per minute, all year long. This is a world you don't have to imagine. This is the real world of Neutralite traceability. Imagine a company so committed to delivering you the best supplements that it runs over 30,000 tests a year on its packaging, where engineers test your packaging against extreme conditions to ensure that your supplements will remain pure, safe, and effective. From our door to yours. This is a world you don't have to imagine. This is the real world of Neutralite traceability. 발사해도 되나? 뭐.
맨날 먹고 눕고 딸이 모르는 저만의 비밀 이거예요.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이 엄마 이영신입니다. 엄마 딸 정은입니다. 24살 이온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엄마 박수미입니다. 저는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엄마 닮았다고 하면 되게 싫어하세요. 엄마가. 클수록 엄마랑 닮았다는 말을 자주 듣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아니 안 닮았어요. 엄마는 완전 파워 박순이, 완전 최강 집순이. 집순이? 언니는 완전 방순이. 화장품 좀 발라라, 관리 좀 해라 막 그렇게 하는데 너무 안 해. 엄마는 진짜 너무 좀 관리를 좀 심하게 해요. 얘는 완전 야식쟁이거든요. 맨날 먹고 눕고. 근데 진짜 신기하게 라인은 살아있어요. 요즘 엄마의 주름이 좀 깊어졌다. 왜일까요? 벤자민 버튼? 나이를 거꾸로 먹어요. 아까 엄마가 말한 미스터리 이거예요. 크리스 베이업 리프팅 패치. 야식은 먹어도 이건 꼭 하고 잤다. 뭐라고? 딸이 모르는 저만의 비밀? 이거예요. 그 이유가 제 미모의 비밀 병기라고나 할까? 이거 나 본 건데? 내 맨날 쓰는데 이거? 뭐? 언제? 몰래 혼자 이런 걸 쓰고 있었단 말이지. 어쩐지 이상하게 하나씩 없어지더라. 일단 색이 진짜 고급져. 이게 하이드로겔이래. 그래서 이게 진짜 쫀쫀해가지고 피부에 착 달라붙는단 말이야. 이거 너무 쫀쫀하고 그리고 또 딱 떼고 났는데 느낌? 계속 거울을 보게 되는. 뭔가 다르다. 라인이 확 살아나서 우와 했어요. 아니 나 혼자 홈트 할 때도 가끔씩 붙이고 했는데 못 봤어? 근데 너무 쫀쫀하니 떨어지지가 않아. 아니 이게 얼굴뿐만 아니라 목까지. 오, 쫀쫀하네. 그래서 목까지 관리해준다니까. 엄마 목에 주름 엄청 많은데 완전 엄마를 위한 제품이네. 나는 우리 딸의 비밀? 첫사랑? 당신의 삶을 이끄는 영감은 무엇인가요? 1964년을 시작으로 GNH는 식물 원료와 피부 과학에 대한 끝없는 탐구를 통해 탁월한 제품을 선보여 왔습니다. 자연으로부터 받은 영감이 당신의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방대한 아메이 보테니컬 라이브러리에서 받은 영감은 GNH만의 특별한 피부 과학으로 실현됩니다. 어떻게 키워내고 수확한 원료인지, 건강한 추출법을 사용하였는지,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한지,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GNH의 선택.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선정된 단 하나의 꿀, 오렌지 블라썸 허니. 건조한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시어버터. 섬세한 추출법으로 피부에 싱그러움을 더하는 그린티. 피부 깊숙이 수분으로 채워주는 알로에. 생기 넘치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빌베리.
푸른 발티케의 에너지가 그대로 담긴 시솔트. 당신의 피부는 물론 당신의 삶까지 풍요롭도록.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식물 에너지로부터 고스란히 안전하게 피부에 전하기까지. GNH. 외출의 끝. 집순이인 나에겐 사회와 거리를 두는 3단계 의식이 있다. 그 1단계는 짠내 가득 머금은 솔트 샤워. 모처럼의 외출로 지친 몸에 소금을 뿌려주면 소란스럽던 집 밖의 기운이 물러가고 고요한 이너피스가 찾아온다. 2단계 의식은 셀프 자가격리. 가장 자연스러운 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거칠고 삭막한 세상과 날 철저히 격리시킨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3단계 의식은 SAA, 클리닝 프로젝트. 얼룩이 묻은 옷에 SAA 프리워시 스프레이 세제를 뿌려준 뒤 SAA 바이오 퀘스트 액체 세탁 세제로 빨래를 돌리면 집 밖에서 묻혀온 각종 먼지가 손 씻듯 사라진다. 찌든 때를 지우고 본연의 나로 돌아가는 시간. SAA 바이오 퀘스트 액체 세탁 세제. 뭐? 고급 의류와 베이비 전용 세탁 세제까지 따로 있다고? 와, 광고 오졌다. 넉넉한 자연을 일구어 얻은 것이 사람에게 가장 이롭다는 믿음 하나로 순수한 자연 원료에 정성의 손길을 더해 만든 원포원의 좋은 먹거리. 원포원 제품의 우수한 품질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포원은 좋은 산지에서 자란 좋은 원료를 엄선합니다. 지리산의 푸른 기운이 길러낸 열매부터 남해 청정바다의 생명력, 따뜻한 햇살과 바람이 키워낸 반짝이는 해조류까지. 좋은 원료에 대한 고집은 맛과 품질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원포원은 정성스런 손길을 담아내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더 쉽고 빠른 길을 알고 있지만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어렵고 까다로운 노고와 오랜 기다림을 마다하지 않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정직한 사람들. 묵묵히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우리의 다짐과 노력이 지속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원포원은 앞으로도 좋은 산지의 좋은 원료, 좋은 사람들의 정직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담은 우수한 제품들로 건강한 식문화를 함께 이끌어갈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사회를 위한 배려. 원포원 프로젝트. 루테인의 기능에 대한 실험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루테인이 없는 에탄올 용액에 레이저빔을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테인 용액에 레이저빔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황반색소는 30대 후반부터 점차 감소하고 60대가 넘어가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루테인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보충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루테인 섭취가 아직 고민이신 분들이 있다면 루테인 섭취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눈 건강, 루테인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Every time that I see your face, it always makes me smile. Suddenly, since
자사 클렌저와 엔자임 파우더 클렌징 테스트. 테스트 1. 물감을 칠한 계란을 각각 클렌징합니다. 둘 다 깨끗해 보이시나요? 좀 더 가까이 보면 왼쪽은 물감이 미세하게 남아있고 엔자임 파우더 쪽은 깨끗이 지워낸 것처럼 보입니다. 테스트 2. 이번엔 오렌지에 페인트를 뿌린 후 동일한 방법으로 각각 클렌징합니다. 둘 다 깨끗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역시 엔자임 파우더로 씻어낸 오렌지 쪽만 캡슐 파우더가 깊숙이 노폐물을 제거한 것처럼 보입니다. 테스트 3. 마지막으로는 직접 손등에 물감을 클렌징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양쪽 모두 깨끗해 보이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엔자임 파우더는 세정은 물론 각질까지 말끔히 케어한 것 같네요. 데일리 클렌징과 각질 케어를 동시에 완성! 클렌징만으로도 맑아지는 피부. 아티스트리 스튜디오 엔자임 파우더. 수분과 오일을 섞으면 뭐가 위로 뜰까요? 오일 아니에요? 당연히 오일이죠. 가라앉은 게 오일이라고요? 블루 캡슐? 되게 농축됐나 보다. 한번 흔들어 보실래요? 어머, 이게 깨지네요? 진짜 신기하다. 제가 오일리한 제품은 싫어하는 편인데 이거 되게 가볍고 촉촉한데요? 이 캡슐 오일이 쪼개지고 섞여서 끈적이지 않나 봐요. 농축된 블루로터스의 캡슐 오일과 워터 에센스의 시너지로 제대로 맞추는 피부 유수분 밸런스. 세상 새로운 토너. 아티스트리 스튜디오 프레셔스 토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건강한 생활 습관, 식습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된 수석 다이아몬드 류지민입니다. 저희가 이 건강해지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생활 습관, 영양요법,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것에 대한 이런 자연요법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현대의학적인 부분의 차이점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을 없애고 다른 증상으로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열이 나면 해열제를 처방받고 염증이 나면 소염제를 처방을 받는 그런 것들이 바로 대증요법, 우리가 병원 가서 약을 처방받는 현대의학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런 영양요법이나 생활습관, 식습관은요, 바로 자연요법입니다. 이건 제가 옆에 나무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나무의 나뭇잎이 우리의 몸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두통이나 피부 트러블, 아토피와 같은 증상이라고 하면 저희는 그 아토피, 피부 트러블을 낫게 해주는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근원, 왜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까라는 걸 공부하고 관리하는 거, 이 장 관리를 그 문제의 원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게 옳고 그르다라는 거를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차이점,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신 상태로 오늘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에 이 환자혁명이라는 이 책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속에서는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병원과 약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나도 환자들도 건강 공부를 하고 영양 관리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우리가 건강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관점들이 있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스가 그냥 미치는 우리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나 운동 부족, 영양 결핍, 화학 물질로 인해서 이제 변연된 이런 채소와 과일들의 영양소,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셀 수 없이 많은 이런 환경 호르몬들로 인해서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단순히 이 저자는 질병 관리가 아니라 진정한 건강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능케 하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이 정말로 환자들도 건강 공부를 해야 되고 영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그게 나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예방입니다. 이 예방이 최고의 치료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요즘 저희 현대인들은 반건강인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 반건강인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확실히 지난달보다 작년보다 기력이 떨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하는 증상들은 있는데 병원에 가서 측정을 해보면 수치적으로나 어떤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반건강인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 반건강인이 병원에 갔을 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기존의 식습관, 생활습관대로 그대로 생활을 하시겠죠. 그러다가 다시 6개월 후에 갔더니 그전에는 없던 질병이 생겨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혈압약이나 당뇨약 등등들을 먹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약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복용하고 지속돼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쩌면 평생 먹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공부할 거는 왜 이 병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병이 생기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DNA가 있는데 DNA의 문제는요. 세포들의 기능 저하로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구성을 하는데 세포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조직도 건강하지 않겠죠. 그리고 조직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걸 구성하는 기관 이런 것들이 건강하지 않게 되고 또 그 기관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장부가 건강하지 않게 되면서 질병이라는 이런 증상으로 병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 우리가 병원 가서 조직 검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을 떼다가 세포의 건강한 상태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포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야 근본적인 이런 건강이 좋아진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정인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도 바로 이 세포를 근본적으로 좋게 만들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아까 혈액이 모여서 세포 안에 어떤 영양소들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거, 이 피입니다. 보시면 사진에서도 정상적인 혈액과 그렇지 못한 혈액들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질병의 원인은요, 이 바로 피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피를 좋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 피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봤더니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이야기할 포인트는 3가지 포인트인데요. 내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선 이 3가지를 한번 기준점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피의 양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피가 잘 흘러야겠죠. 그런데 이 피의 양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식생활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것도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 피의 질. 피의 양은 많은데 막 걸쭉하고 저렇게 스트레스, 요산도 오른 피가 많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건강에 안 좋겠죠. 그래서 피의 질이 굉장히 좋은, 피의 영양이 풍부한 피가 많아야겠죠. 그래서 이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요. 이런 혈액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몸이 따뜻하고 영양이 충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한 가지 요소들을 한번 저희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좋은 피의 질이죠. 예. 우리가 피는 영양소의 그 덩어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피가 만들어지는 게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데 우리 집도 건물이라고 우리 몸이 하나의 집이라고 봤을 때 지푸라기로 만든 부실한 재료로 만들면 어때요? 막 바람에도 쓰러질 수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이 부실한 건물이 될 텐데 이 양질의 영양소를 튼튼한 시멘트로 이렇게 건물을 짓고 집을 지으면 어때요? 튼튼한 건물이 되겠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백질이어도 똑같은 지방이어도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과 기름진 음식을 통해서 먹는 지방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현대인들은 균형이 깨진 식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요, 크게 열량 영양소와 조절 영양소로 나뉘는데요. 열량 영양소는 말 그대로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입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제가 나무 땔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나무 땔감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게 무려 90%나 현대인들이 차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절 영양소, 자, 나무가 땔감이 많다고 해서 스스로 갑자기 나무가 막 활활 타오르나요? 그렇지 않겠죠. 그걸 태울 수 있는 불쏘시개가 필요합니다. 그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조절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이런 식물 내재 영양소와 같은 영양소들인데요. 얘가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저도 요즘에 다이어트나 뭐다 이렇게 건강 안내를 해드리다 보면 대부분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서만 조절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면 다시 그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열량 영양소와 조절 영양소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요즘에 이 코로나가 있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면역에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면역을 위한 3대 방어막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영양소들은 첫 번째로 식물 영양소, 비타민, 무기질인데요. 얘네들은 DNA를 회복시키고 세포를 건강하게 또 항산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이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그 세균과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원료 물질이라고 합니다. 또한 세포 속에 있는 노폐물을 탁한 피가 되지 않도록 노폐물을 잘 제거해야겠죠. 그러기 위한 림프 조직의 구성 원소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유산균, 이런 좋은 단백질 원료를 가지고 항체를 만드는데 이런 면역 세포가 활동하는 곳은 80%가 장에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까지 이렇게 3박자를 딱 맞춰주시면 면역이 굉장히 튼튼해지겠죠? 첫 번째로 제가 오늘은 제품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꼭 추천해드린 거 바로 더블엑스입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기 어려운 골고루 된 아까 비타민, 미네랄 이런 10%밖에 섭취하지 못하는 걸 더블엑스 하나로 모두 다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요, 이 한국인 식생활에 맞춘 영양 포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스트레스 지수도 굉장히 높고요. 잦은 야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로감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비타민 D와 비타민 B, 그 다음에 굉장히 대단한 항산화 역할을 하는 몰리브덴이 다른 더블엑스보다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굉장히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블엑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단백질, 아까 그 바이러스와 싸우는 항체를 만들어낸다고 했죠. 이 파이토프로틴, 이 단백질 순식물성 단백질인데요. 얘가 정말 대단한 거.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이 나 고기도 많이 먹고 콩도 두부도 많이 먹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우리 아이들 고기 반찬, 이 단백질 때문에 고기 반찬 많이 해주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소화 에너지도 쓰고 소화 효소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얘를 분해해서 에너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해질 수도 있고, 간 기능이나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육류를 드셨을 게 굉장히 몸이 피로하거나 소화하는데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뉴트리 파이토프로틴이 정말 대단한 것은 이미 굉장히 풍부하게 20가지 아미노산을 정확하게 모두 다 가지고 있고요. 이 아미노산이 모두 다 이 아미노산 스코어 100점을 받았습니다. 이 뜻은요, 몸에서 적은 양의 에너지와 소화 효소를 가지고도 흡수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소화가 잘 안 되고 위 기능이나 장 기능 혹은 간 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요, 정말 뉴트리 파이토프로틴을 드시면 훨씬 더 손쉽게 좋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거 뉴트리 파이토프로틴의 한 스푼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이요, 두부 한 판 정도의 단백질 양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농축으로 똑똑한 단백질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이 씨앗에서부터 완제품까지 다 원료 하나하나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요, 정말 GMO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 정말 안전한 대단한 파이토프로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좋은 건 알지만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 라는 그 마음을 제가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 더블엑스, 굉장히 14가지 비타민, 10가지 미네랄, 19가지 식물 내재 영양소를 하루에 섭취하시는 데 드는 비용이 2,833원입니다. 그런데 이 더블엑스의 양의 영양소를 내가 음식으로 섭취하려고 하면요, 거의 한 10만 원 정도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어떨까요? 저만큼의 양의 음식을 먹기도 힘들겠죠. 제가 위에 써놓은 것처럼요, 이제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고 좋은 원료로 만들어진 고농축의 이런 영양소를 우리 뉴트리라이트를 통해서 섭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전에 좋은 영양소, 피의 질을 높였다면 그 좋은 피의 양을 많이 늘려주셔야겠죠. 자, 피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인체대사 패턴이라고 하는 이 세모난 삼각형을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 몸에는 에너지를 쓰는 패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시간대로 제가 나눠놨죠. 저희가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소화하는 에너지를 쓰고요.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호르몬도 만들고 효소도 만들고 이렇게 피를 만들어내는 시간으로 활용을 합니다.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낮 12시까지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인체 대사의 패턴에 맞게 생활만 하셔도 내가 먹은 음식들이 그냥 단순히 활동하는 에너지, 소화하는 에너지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호르몬과 효소를 만들어내고 맑고 깨끗하게 영양이 풍부한 피를 만들어내는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제가 A, B, C 순서대로 가지 않고 B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굉장히 중요한 이 B 구간,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요. 영양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고 변환하고 또 피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바로 간인데요. 간은 이 시간에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저기 옆에 빨간색으로 써 있죠? 소장, 신장, 간은 활동을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간은요,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간이 똑똑하게 만들어야 할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뇌가 통증을 분석을 해서요, 필요한 호르몬이나 효소나 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면 간에서는 그거를 만들어서 그게 필요한 장기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이 건강해야지 이 몸에 피도 맑은 피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간에는 저기 옆에 써 있는 것처럼 심장, 방광, 담은 쉬어줘야 돼요. 근데 저희들이 야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쉬지를 못하고 또 소화하는 막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피를 만들어야 될 시간에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피를 또 못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찌꺼기의 피 때문에 피가 탁해지게 되고, 그러면 두통이나
피곤함 이런 증상들이 나오면서 이게 누적이 되면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자, C 구간입니다. 이 C 구간은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 시간인데요. 정말 신기한 거 저희가 아까 전에 제가 나무 땔감 그리고 불쏘시개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우리 나무도 태우면 어떻게 되죠? 재가 남죠. 영양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고 활활 에너지를 만들어서 태우고 나면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 노폐물을 배출해야겠죠. 안 그러면 피가 탁해지니까요. 근데 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간 우리가 전날 밤에 깨끗하게 씻고 양치질도 깨끗하게 해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눈곱도 있고 코딱지도 있고 재채기도 하고 화장실도 가시고 땀 냄새도 나고 하죠. 그게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때요? 아침 시간에 밥을 먹게 되면 노폐물을 쓰레기를 내 몸이 치우다가 말고 음식이 들어오네 하면서 막 출동을 하겠죠. 왜냐면 걔네를 소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소화 에너지로 뺏기게 되면서 쓰레기 처리를 다 못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쓰레기가 또 내 몸에 쌓이겠죠. 그래서 이 오전 시간에 밥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은요, 억지로 먹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청소년기에 접어들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아이들은요, 성인처럼 1일 이식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운동은 이 시간에 해주시는 게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자, A를 제가 마지막에 넣었죠. 자, 그 이유는요, 이 소화를 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먹고 소화하는 시간이 이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가장 활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건강관리를 할 때 저녁 8시 이전에 식사를 모두 다 맞춰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소화를 다 끝내고 소화한 걸로 이제 흡수를 8시부터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호르몬 만들고 피 만든 걸로 그 다음날 소화 에너지를 쓰고 활동 에너지로 씁니다. 그래서 순서가 사실상 B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건요, 내가 먹었다고 해서 바로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라 소화된 것이 에너지까지 쓰기까지가 10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공복 시간을 지켜주시는 게 충분히 피를 만들고 효소와 호르몬을 만드는 데 쓰일 수 있겠죠.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 빠져 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인체 대사 패턴에 맞게끔 식사를 하시고 먹어야 될 때 드시고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시고 쉬어줘야 할 때 쉬어주시면요, 소화 에너지를 적게 쓰기 때문에 배출 에너지, 대사하는 에너지가 커지면서 다이어트가 성공을 하는데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자주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 그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 우리 아이들이 야식 먹고 밤 늦게까지 안 자고 하면 어때요? 성장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겠죠. 성인들도 똑같습니다. 10시부터 새벽 2시 이 사이에 최대한 잠에 들어주셔야 간이 열심히 쉬는 동안에 그 피를 만들고 호르몬을 만들겠죠. 그래서 정말로 이 인체 대사 패턴에 맞게끔만 생활을 하시고 식사를 하셔도요, 굉장히 그 컨디션이나 이런 건강적인 부분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1일 이식을 권해드릴 건데요. 그럼 왜 아침을 굶어야 좋을까요? 사실상 우리 몸이요, 새벽 4시부터 심장도 알아서 깨어나서 운동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속에 이제 포도당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게 간에 저장이 돼 있다가 알아서 뇌로 아침에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뇌가 알아서 깰 수 있는데 어때요? 밤에 잠을 못 잤다는 것은요, 간이 피를 제대로 못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때요? 뇌로 보낼 거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혈당 증세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내가 밤에 너무 늦게 자진 않았나? 그 전날 밤에 뭘 많이 먹고 잤는데도 아침에 저혈당 증세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끔 디톡스나 건강 관리를 할 때 제가 아침은 굶으시는 게 좋아요 얘기 드리면 저혈당 있으신 분들이 굶으시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오히려요, 간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이 아침을 굶고 노폐물 배출하는 시간으로 쓰시면요, 오히려 간이 제대로 활동을 하면서요, 저혈당 증세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을 섭취하게 되면 어때요? 피가 뇌로 보내려는 것과
소화기로 보내려는 에너지 양쪽을 쓰다 보니까 반반 나눠 쓰면 적어지겠죠, 에너지가. 그런데 아침에 공복으로 놔두면 그 에너지가 오로지 뇌로만 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맑고 정신이 깨운한 상태로 하루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그러면 아침을 생으로 굶냐? 그게 아니고요. 아침 시간에는 충분히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기상 후에 상온에 있는 사과 껍질째로 드시는 게 좋고요. 10분 먼저 얘를 꼭꼭꼭꼭 씹으신 후에 위가 조금 준비를 할 시간을 주세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프로틴을 드시면 위가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장 꼬이는 느낌도 나고 사르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상온의 껍질째 사과를 꼭꼭 씹어서 신호를 먼저 주세요. 이제 음식 내려간다라고 신호를 주시면 위가 준비를 합니다. 그때 프로틴과 이 천일염 꿀을 타서 드셔주시면 좋고요. 이 이스트비 세정을 드셔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침 식사를 꼭 이렇게 프로틴식으로 바꿔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점심도 이 부분을 캡처해 두셔서 요거대로 이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식을 하시고 식사량을 30% 줄이면요, 수명이 30% 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소식하라 그랬더니 어때요? 막 편식을 하시고 아예 굶어 버리시는데, 그냥 단순히 굶는 게 아니라 영양소는 채워주면서 소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기 이거 넘어갔네요. 이 영양요법 요거를 캡처해 두세요.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인체 대사 패턴에 맞는 식사 습관, 몇 시에 먹어야 되고 이걸 먹을 때 어떤 영양소들을 같이 먹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 식사는 프로틴으로 바꿔주시면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실 거고요. 소화력도 굉장히 좋아지실 겁니다. 그다음에 점심 식사하시면서 이 식품들 같이 드셔주시고요. 여기 제가 기본과 선택이라고 했죠. 물론 선택까지 내가 긍정적으로 괜찮다 하시면 다 드셔주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본으로 드셔주시는 거 지금 해놓은 대로 드시면 되고요. 선택은 내가 좀 항산화에 신경 쓰겠다면 파셀륨이 나한테 맞춰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가 아니라요, 기본량으로 시작하다가요, 내가 나의 장, 그 다음에 위 이런 흡수력을 보시면서 메가로 양을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제가 추천인데요. 변비가 잘 있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자기 전에 밸런스 있는 유산균 2포와 아세로라시 5정, 칼맥티 5정을 한번 섭취해 보세요. 저는 사실 변비가 없는데도 좀 저녁에 뭐 라면이나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몸에 좋지 않은 식단으로 내가 저녁을 먹었다라고 굉장히 약간 찝찝할 때 항상 저렇게 먹고 자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굉장히 쾌변과 함께 그 나쁜 게 내 몸에 남지 않고 싹 나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한번 주변에 추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사과 요법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정말 선물과 같은 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과를 대신에요, 이 과육만 먹는 것이 아니라 껍질째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껍질 깎아서 드시는 거는요, 그냥 내가 설탕만 섭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큰 사과 껍질째 먹었을 때가요, 식이섬유 파우더 저희 거 한 포 정도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고요. 이 껍질 속에 있는 캐시틴이라고 하는 게 모세혈관 산화 방지도 하고 항암 기능을 하고요. 또 껍질 속에는 이 펩신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소화 효소를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혹시 고기나 삼겹살이나 뭐 고기 구워 드실 때 사과 샐러드나 아니면 그냥 진짜 사과를 옆에 잘라 두시고 고기 드시면서 사과 같이 드셔주시면 소화 기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희 과일 채소 생명제로 잘 깨끗하게 반드시 농약을 잘 제거하고 드셔야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요 피를 잘 흘러 이렇게 양도 많고 영양분이 충분한 때 어때요? 피가 계속 한쪽에서만 돌고 있으면 영양이 끝까지 안 가겠죠. 그래서 피를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열요법과 생강차, 그다음에 운동을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요. 이 온도로 인해서 음식이 발효가 돼서 효소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음식이 썩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김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김치를 잘 보존해서 묵혀놓으면 어때요? 몇 년이고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김치도 잘못 보관하고 온도가 균형이 안 맞으면 어때요? 썩기도 하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뉴트릴라이트나 아니면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100% 몸이 차신 분들입니다. 옆에 사진처럼 골고루 열이 37.5도, 36.5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발이 차고 열이 위로만 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체온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따뜻하고 상소가 풍부한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면 피가 걸쭉해집니다. 그러면 잘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배꼽을 중심으로 50대 50으로 균일하게 열이 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하루 종일 움직이고 밤 늦게까지 야근하고 야식 먹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어때요? 열이 위로만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수족냉증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런데 이 80대 20이 이렇게 열이 밑에는 20, 위에 80으로 쏠리게 되면 하체 쪽에 어혈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하지정맥 있으신 분들이 혈관에 탁해진 피가 위로 올라가질 못하니까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하지정맥 있으신 분들이 수술을 하셔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이렇게 순환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각탕기와 온열기, 찜질팩을 준비하시는 건데요. 꼭 사진에 나와 있는 저 제품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가끔씩 족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발 데피는 걸로는 우리 몸 전체를 데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혹시 각탕기나 온열기를 준비를 하실 때는요, 무릎 정도, 최소 무릎까지 덮는 정도의 이 각탕기나 온열기를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야 이 30%, 40%로 나머지 60, 70%를 따뜻하게 열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발이 따뜻하면요, 장이 따뜻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폐가 알아서 그 열을 돌리게 해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이 뉴트릴라이트를 그래도 내가 내 돈 투자하고 막 이렇게 시간 지켜서 먹고 투자하는데 어때요? 얘가 효과를 정말 극대화로 보시려면요, 이 온열요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체온이 1도가 상승해도요, 효소 활동이 2배나 증가가 된대요. 그리고 호르몬의 활동량을 2배에서 최대 20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돈을 적게 쓰면서도 뉴트릴라이트의 이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온열요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디톡스나 주변에 친구분들한테 다이어트나 디톡스를 안내해드리면 막 저 두통 생겼어요, 속이 더부룩해요, 막 오히려 소화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라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반드시 이 온열요법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양소 섭취하는 게 골고루 다 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고요. 정말 중요한 거, 이건 별표 5개 해주세요. 생강차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생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중에 파는 그냥 이미 만들어진 생강차는 설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한땡땡, 여기 써있죠. 거기에 생강 가루를 팔아요. 그게 한 병에 80g인데 그 80g과 아카시아 꿀, 저희는 1.5kg 정도를 잘 섞어서요. 이제 여름에는 날이 더우니까 상온에 이렇게 실온에다가 한 숙성을 하시면 걸쭉하게 아주 잘 그 매운맛이 좀 죽으면서 너무너무 맛있는 생강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강차를 하루에 1잔에서 2잔 정도 같이 드셔주시고요. 제일 좋은 거, 온열을 할 때 생강차를 드셔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정말 속에서부터 뜨뜻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드실 때 중요한 거, 이 뜨거운 물, 이렇게 밍밍한 물에서 벌컥벌컥 이렇게 생강차를 드시면 안 되고 호호 불어가면서 천천히 드셔주시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이걸 알려드려 봤는데요. 그냥 이렇게 생강차로만 만들면 이게 당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송화소금 1꼬집에서 2꼬집 정도를 같이 섞어주시면 천천히 흡수되면서 몸이 따뜻해지는데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디톡스 하시면서 호전 반응 나와서 막 토할 것 같아요, 저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아요, 눈이 너무 아파요, 이런 분들, 생강차와 온열기를 같이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운동도요, 아무 때나 하지 마시고 아침 운동이 아까 제일 좋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전 운동을 추천드리고요.
기본 기력이 회복됐을 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운동도 독이 되는 운동이 있고 약이 되는 운동이 있기 때문이고요. 요거 제가 써놓은 거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운동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 정도로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체하시는 분들은요, 그 지압 신발이나 지압 판 같은 거를 사두시고 거기 위를 꾹꾹꾹꾹 이렇게 누르고 걷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운동 이렇게 순환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것도 추천드릴게요. 자, 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물을 여기 제가 써놨는데요. 먹는 양보다요. 다들 그러죠. 건강 관리하고 나 하루에 2리터씩 물 마셔 라고 하시는데요. 개인의 운동량, 호흡량, 배출을 잘 하는지 에너지 대사 능력에 따라서 물의 양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몇 리터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물을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양파가 쑥쑥쑥쑥 영양가 많은 저희 이스프링 물을요. 제가 지금 써놓은 대로 제대로 된 영양 시간에 맞춰서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해드린 이 내용들을요. 하나씩이라도 내 생활에 적용을 하시면요. 내가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똑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해도 가족마다 다 건강에 차이가 생기죠. 그 이유는요. 똑같은 음식과 영양소를 가지고요. 누구는 몸을 따뜻하게 해서 그 영양소가 오로지 좋은 호르몬, 좋은 효소, 좋은 피를 만드는 데 쓰는데 누군가는 찬물 마시고 또 늦게 자고 야식 먹고 하면서 소화하고 그거를 배출하는 데만 에너지를 쓰게 되면 어떨까요? 좋은 피를 만들고 그 피로를 회복하는 데 쓰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도 잘 지켜주셔야 되고 먹는 시간도 어떤 걸 먹느냐도 잘 조절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탈적으로 제가 생활 습관, 식습관,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이런 꿀팁 같은 요법들도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많은 꿀팁들의 균형을 맞추셔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저희 그리고 더 이렇게 체력이 좋아지고 얼굴도 뽀얘진 상태로 우리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드림아카데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목요 OM 강의를 맡은 박문규입니다. 저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금융기관에서 약 4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IMF 및 미국발 금융위기,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직장이 더 이상 나 자신을 감당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97년 IMF 이후에 2000년도 아마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쯤에 직장 상사로부터 이 정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한 것은 그 정보를 그냥 넘기지 않고 한 달여 정도 이 정보를 알려주신 그분에게 그리고 이 사업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에 이렇게 오면서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이 비즈니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었고요. 제가 가장 잘한 것은 바로 아내에게 이 정보를 알려서 저는 직장인이어서 투잡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잘 알려서 지금은 그때 당시에 미취학 아이였던 딸아이 2명과 함께 지금은 그 아이들이 벌써 20대가 넘어서 그 아이와 함께 가족 사업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메 사업을 초저금리 시대와 함께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인적 자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저금리가 무서운 것은 바로 지금 현재 한국 기준금리하고 미국 연준금리가 있어요. 이렇게 쭉 보시면 한국 기준금리는 미국 연준금리를 연동해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거의 차이가 1%에서 2%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2021년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우리 한국 기준금리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연준금리도 역시 내려갔다가 거의 0%였다가 지금은 0.5%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준금리를 보면 현재 1.5%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첫 번째 너무도 현실이 불확실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돈이 있어도
그 돈에 대한 이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노후 준비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기존에는 1억만 맡겨도 기준금리가 10%라고 했을 때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정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안 되면 퇴직하고도 2, 30년 정도만 살면은 뭐 1, 2억, 2, 3억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초저금리 시대에 자산 축적과 관련된 특징이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 증식 속도가 완벽하게 늦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금리에 따른 자산 증식 속도를 보면 5%라고 했을 때 원금이 2배 되는 기간은 14년이에요. 그런데 2%만 따져도 36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1.5%씩이라고 한다면 1%라고 봤을 때는 약 70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1억 원이 2억 원 될 때까지 금융자산 증가의 속도는 70년이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0.1%라고 봤을 때는 몇 년이에요? 693년이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금리 시대에서 자산 축적이 굉장히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1% 이하 초저금리 시대는 완벽하게 자산 증식이 멈춰버린다. 세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률을 3%에서 4% 정도만 낸다 하더라도 굉장히 효율적인 자산 증식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초점인데요. 돈의 가치는 떨어졌지만 바로 일의 가치가 올라가는 시대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일의 가치, 나의 인적 자본의 일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의 생애 설계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인적 자본의 강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의 인적 자본을 강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의 인적 자본이 강화된다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메이 비즈니스도 인적 자본 강화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이라는 건 그럼 뭐냐? 보통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면 뭐죠? 주식, 채권, 예금, 공장, 설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인적 자본이라는 것은 교육 훈련이라는 거죠. 교육 훈련, 의료, 또 건강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람이 이런 지출을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보는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 구성원들 직원에게 이런 교육 훈련 또 건강에 관련된 투자를 하죠. 왜요? 그 사람들이 그 기업을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교육 훈련은 사람과 분리될 수 없고요. 이러한 지출로 형성된 사람이나 사람의 집합체라고 인적 자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적 자본이 우위에 서야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의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내 자신의 개인의 일의 가치를 한번 따져본다면 1년에 연봉이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내 일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 그걸 금융자산 가치로 환산해 보면 바로 금리가 10%일 때 인적 자본 가치는 약 3억 원에 정도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1.5%일 때는 내가 연봉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을 때는 20억 원이나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팬데믹 시대에 이렇게 계속 저금리 상황으로 갔을 때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그 현실이 저는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바로 이렇게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인적 자본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마케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방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자금을 별도로 마련해 둔다. 왜요? 내가 교육, 훈련, 또 내 건강에 관련된 나에게 투자를 할 수 있으려면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내 몸, 마음, 정신
건강 이런 쪽에 인적 자본에 투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찍부터 꾸준히 준비해 나간다. 10대부터 하면 더 좋겠죠. 20대부터 하면은 10대보다는 좀 늦지만 괜찮습니다. 이렇게 일찍 시작하는 게 좋죠. 세 번째는 배우자에게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가장 잘했던 것은 30대 초반에 내 아내에게 이 정보를 전했던 것이 가장 제가 잘했다는, 내 아내의 인적 자본을 제가 투자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내 자신에게 이제 돈을 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기관이나 좋은 사람들을 통해 배우는 거죠. 교육. 그래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경제 활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 4분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첫 번째는 봉급 생활자예요. 이분들은 임시적인 수입이죠. 내가 더 이상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제로가 되는, 그리고 시스템을 위해 일하고요. 고용주에게 고용된 사람이죠. 그래서 시간과 돈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일하고 싶어도 지금 짧아진 노동기간이 암울하게만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영업자예요. 내가 그 시스템이 돼서 나를 고용한 거죠. 그래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소득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거를 오픈하려고 그러면 자본금이 필요하고요. 기술, 정보, 경험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과잉 공급으로 인한 지나친 경쟁으로 오픈 후에도 5년 이내에 폐업할 확률이 너무나 크죠. 70% 이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쪽 분면은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그런 노동소득의 일종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비즈니스 오더나 투자가 영역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학과를 보면요, 이쪽 분면은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투자가는 이런 사학과 쪽으로 또 투자를 하죠. 돈을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돈을 들어오게 하는, 워런 버핏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평생 남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학과나 투자가 영역으로 반드시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바로 사학과나 투자가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메이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후 변화에서 이 비즈니스는 시작되는데요. 어떤 제품을 200원 주고 생산을 하면 소비자까지 오는데 1,000원에 오죠. 그럼 800원은 뭘까요? 이 유통 광고, 총판 도매 소매 광고, 이 비용이 다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는 제품과 상관없는 광고 유통 비용을 감당해야 했죠. 그런데 이렇게 진화합니다. 총판 도매 소매가 줄어버려서 대형 할인마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3년도에 창동에 이마트가 처음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한테는 저렴하게 올 수 있겠죠. 700원에. 그러면 소비자들은요, 움직이겠죠. 왜냐? 싸니까. 그런데 또 진화합니다.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도 오지 마라.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 쿠팡, 마켓컬리 등등. 지금 이제 팬데믹 시대에 더 많은 쇼핑들이 소비가 인터넷으로 완벽하게 넘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요? 편리하니까 배달해 주더라. 저녁에 신청을 하면요, 내일 아침에 딱 집 앞에 와 있어요. 그런 쇼핑을 하지 누가 자동차에 기름 달아가면서 시간 들어가면서 누가 쇼핑을 하겠어요. 그런데 아메이에서는 어떻게 유통을 했냐면요, 59년도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60년 전이죠. 직접 아메이에서는 제품을 생산만 합니다. 직접 제조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에게 바로 직접 다이렉트로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또 소비자한테 싸게 준다면 소비자들은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남은 이 300원을 보너스로 돌려준다면
소비자들은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케팅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이 회사에서는 기존 유통에 200원 원가를 들였던 것을 400원, 즉 고품질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원한테는 저렴한 가격으로 30% 할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회원이 제품을 써보겠죠? 그런데 회원을 가입할 때는 의무가 있느냐? 없습니다. 가입할 때 가입비가 있는 게 아니고 얼마를 써야, 얼마를 팔아야 하는 그런 의무 조항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회원이 제품을 써보는 것입니다. 또 배달까지 해주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품을 써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90일 동안 개런티 해주겠다. 100% 만족 보증제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돌려주겠다. 그러면 이 회원은 이 회원에게 구전을 하겠죠. 왜요? 좋은 영화 보면 우리 얘기하잖아요. 좋은 음식점 경험하면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종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 회원도 역시 무료로 회원 가입해서 제품을 써보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 소비자는 이 회원이 얘기를 했는데 아 그래요? 나는 회원 가입은 하지 않지만 만약에 이렇게 좋은 제품이라면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갖다 줄 수 있느냐? 오케이 갖다 주겠다라고 했을 때 유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차트에 봤듯이 광고와 유통 마진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 부분을 소비자에게 물었던 것을 이 아메이 회사에서는 이 회원에게 남는 30%를 캐시백을 해주겠다. 이 회원에게 모든 싸게 주고 광고와 유통을 한 이 회원에게 캐시백까지 300원에 대한 캐시백까지 해주겠다. 이런 마케팅이라는 거죠.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캐시백의 원천을 설명드리면 기존 유통에 원가 20%를 들였던 것을 광고 유통에 80%를 썼어요. 근데 아메이에서는 원가를 40% 드리겠다. 고품질. 또 30% 할인해 주겠다. 저렴한 가격. 그리고 이 30%를 기금화해 놨다가 어떻게 캐시백을 해 주냐면요. 잠깐만요. 매출 기여도로 21%를 캐시백을 해 주고요. 남을 성공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9%를 캐시백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서는 어떻게 이 캐시백을 해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회사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 본사입니다. 미국 미시간주 에이다에 소재해 있고요. 기업 이념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정말 어떤 다른 회사들의 기업 이념이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대부분 뭐 협동, 자주, 그 다음에 뭐 협력, 다른 어떤 기업 이념인데 이 회사는 바로 내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창업 이념은 바로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자유로운 삶을 가족과 함께 희망을 가지고 정말 여기에서 내가 한 만큼의 보상을 받아서 멋진 인생을 펼칠 수 있는 이런 비전을 제시했다는 거죠.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더 나은 삶을 사람들을 돕는 그런 비전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간단히 알아보면요. 1959년에 설립을 했고요.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이에요. 450여 가지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회사고요. 환경 기업으로 UN 환경 프로그램상을 수상했어요. 전 세계 58개국 현지 법인이 있고요. 100여 개 지역 국가에 진출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완벽한 유기농 750만 평의 유기농 인증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멕시코, 브라질이에요. 그리고 미 프로농구 올랜도 매직 구단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확장하는 아메이 세계 58개국에 진출해 있는 아메이 현지 법인. 우리나라는 91년 5월에 영업 개시를 했죠. 그리고 창립자는 바로 왼쪽에 있는 제베넨델과 리치 디보스세요. 지금 현재는 작고하셨지만
오른쪽에 그림만 봐도 알겠죠? 어느 분이 자제분인지. 이 두 분이 이제 이어받아 가지고 전문 경영인과 함께 아메 사업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최초 부자 2대 상공회사 의장을 역임했어요. 제이 베넨델, 스티브 베넨델. 제품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아메 제품은 바로 21세기 트렌드인 건강, 미용, 웰빙, 친환경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브랜드별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뉴트리라이트입니다. 뉴트리라이트는 1934년도에 시작했어요. 근데 아메이 회사는 59년도에 시작했잖아요. 이 회사가 더 먼저 시작됐고요. 71년도에 이 회사는 아메이 회사에서 인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뉴트리라이트 농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 올렸죠. 그리고 생태계 원리를 존중하는 농법으로 완벽한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요. 최고 영양가를 지키는 그런 수확을 하죠. 예를 들면 아세로라 체리 같은 경우에는 익으면 빨갛잖아요. 그런데 초록색일 때가 가장 비타민 C가 많다네요. 그러면 그 초록색일 때 수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와 190건 이상의 특허 취득. 한 건의 특허만 가지고도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하는데 대단한 특허를 갖고 계시죠. 엄격하고 높은 기준의 품질 안전 관리예요. 그래서 의약품 제조 기준에 맞는 GMP 명예 전당회까지 오르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아티스트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 유기농으로 재배된 그런 원료를 가지고 1958년도에 뉴트리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놀라운 효능을 피부에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브랜드 철학, 세상의 모든 여자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세상의 모든 남자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이러면 조금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세계 탑 5 스킨케어 브랜드예요. 에스테로로, 랑콩, 클리닉, 시세이도. 이런 백화점에 가면 이게 매장이 앞에 이렇게 있는 그런 화장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세계 탑 5 스킨케어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산 국제영화제 메인 스폰서링도 계속 하고 있고요. 퍼스널 케어입니다. 퍼스널 케어가 뭐예요? 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쓰고 닦고 바르고 칠하고 하는 모든 우리 생필품, 내 몸을 깨끗이 하는 그런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치약, 글리스터, 오랄케어 전문 브랜드, 전 세계 58개 넘버1 셀링입니다. 그리고 G&H, 우리 몸을 닦고 또 보습, 그 다음에 머리카락, 세크니트.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살이 연하잖아요. 그래서 베르가닉, 순수한 자연의 생명력 그대로 된 베르가닉 제품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제품이 구성되어 있고요. 다음은 공기청정기. 우리 공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여기에 들어오시는 우리 리더님들 숨을 한번 참아보시겠어요?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요? 아마 1분? 5분 이상은 안 될 겁니다. 그만큼 공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앰모스피어 스카이 그리고 드라이브. 우리가 직장 만약에 생활을 한다면 아파트에 자고 다음날 출근을 엘리베이터에 타고 지하 주차장 가서 차를 타고 사무실에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고 사무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하고 잠깐 점심 식사에 식사를 하고 저녁도 또 일하고 또 저녁에는 퇴근을 하죠.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 타고 사무실 지하 주차장에서 자가용을 타고 다시 우리 자기 집으로 가서 지하 주차장에서 집으로 오죠. 만약에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 실내에서 많은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기들이 어떨까요? 차량 안에서 아니면 사무실 아니면 집. 그만큼 공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앰모스피어 스카이 공기청정기는 헤파 필터와 강력한 탈취 필터,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공기청정기를 인증을 해주는 영국 알레르기 재단 인증에서 19가지 항목 또 102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감소시킨다는 그 인증을 받았다는 거죠. 정말 저희도 각 방마다 한 개씩 있습니다. 뭐 어떠한 경우에도 집에 가면 좋아요. 그리고 유럽 알레르기 연구재단 인증을 또 받았죠. 이런 제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먼저는 공기를 얘기했지만 지금은 물을 얘기하죠. 정수기 이스프링. 글쎄요, 저도 결혼할 때 이 제품을 몰랐지만 아내에게 가장 결혼해서 제가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좋은 물을 성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모 기업에서 나온 이 정수기를 고가에 이렇게 사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알고서부터는 정말 좋은 물이 무엇인지, 좋은 물의 요건이 무엇일까요? 용존산소가 풍부해야 되겠죠. 유기, 무기, 물, 그런 화학 그런 게 없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박테리아, 어떤 바이러스 이런 게 또 노출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미네랄이 살아 있어야 되겠죠. 이런 정도면 또 pH 7.4, 약 알칼리성이어야 되겠죠. 우리 몸이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런 물을 줄 수 있는 정수기라면 믿고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좋은 물에 이스프링이라고 그랬는데 이 광고 문구입니다. 뜨거운 물도 없다는 거죠. 차가운 물도 없어요. 얼음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좋은 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수기의 본질만을 생각한 그런 물을, 편리한 물이 아니라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정수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NSF 미국 위생재단의 완벽한 인증을 다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만냄새, 심미적인 요인, 바이러스, 박테리아, 의약물질, 일반 의약품, 제초제, 살충제, 신종 오염물질, 남조리에서 배출되는 독소 마이크로시스틴, 그다음 종이컵 등 식품 포장재, 프라이팬 코팅제에 있는 또 그런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걸러주는 인증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메이 하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세제 회사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도 들었고요. 왜요? 우리나라에 91년도 5월달에 왔을 때 세제 5가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창기에 이 회사의 제품을 접했던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홈, 세제용품, 주방용품, 정말 50년 된 노하우예요. 그리고 우리 민감한 피부를 자극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깨끗한 접시와 더 빛나는 바닥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2가지 포뮬러를 받았어요. 바이오캐스트. 바이오캐스트는요, 직역하면 생명을 추구하다. 어떤 세제가 또 어떤 주방용품이 생명을 추구하는 제품이 있겠어요. 그래서 생분해성.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농축이기 때문에 일반 제품 포장재 사용을 줄여서 그만큼 환경의 부담을 덜 해준다는 거죠. 그 피부과 테스트를 완벽하게 완료했고요. 세이프 초이스 인증도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품이라면 써볼 수 있겠죠. 아메이 퀸입니다. 퀸은 여왕인데 냄비에다가 왜 퀸이라는 그런 호칭을 붙였을까? 저도 써보고 깜짝 놀랐어요. 규전에 우리 냄비는요, 물을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물로 익혀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맛과 영양이 물로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 아메이 퀸은 자체의 그 음식의 수분, 시금치면 시금치 안에 수분이 있잖아요. 자체 그 수분을 가지고 한 1분에서 2분만 데쳐서 바로 먹어요. 물을 넣지 않고. 그리고 기름으로 튀긴 그런 음식들도 기름을 저수저유 아주 작게 이렇게 해서 맛과 영을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할 수 있는 냄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포원 제품입니다. 우리나라 제품들인데 정말 제품은 좋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판도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의 제품들을 원포원 프로젝트 전략으로 한국아메이와 전략을 통해서 한국아메이 글로벌 아메이 제품이 하나 올라오면 우리나라 제품도 하나 올려가지고 이렇게 전략을 세웠다는 거죠. 지금은 수많은 제품들이 아주 좋은 제품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회사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총 매출의 법상으로는 35%를 캐시백, 즉 포인트로 적립을 했다가 캐시백을 해주는데요. 어떻게 캐시백을 해주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했다. 그리고 편리한 홈쇼핑을 할 수 있고요. 100% 만족 보증, 90일 동안 개런티 해주겠다. 이런 소비자의 기준을 준다면, 소비자한테 혜택을 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스폰서란 사람이 이렇게 회원이 가입해서 제품을 써보는 것입니다. 그래 써보니까 이런 좋은 혜택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한테 이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유가 그래요? 저도 무료로 회원 가입해서 의무 규정 없으니까 제품 한번 써보겠습니다. 써본 거예요. 좋은 여가 보면 어떻다고 그랬죠? 알린다고 그랬죠. 이 제품을 써보니까 이런 혜택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유가 A한테 또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A가 또 제품을 써보는 것이죠. 그리고 유는 또 B한테 알렸습니다. 그래서 B도 이렇게 제품을 써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폰서 U, A, B가 네 사람이 어느 한 달에 20만 점수를 적립을 했다고, 그런 쇼핑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어느 누구한테 가장 많은 캐시백을 해주면 윤리적이고 합리적이겠냐는 거죠. 그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아메이 쇼핑몰에서는 매출 기여도가 바로 자가소비 플러스 소개소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스폰서의 매출은 자가소비 20, 소개소비 U20, A20, B20, 그래서 60, 합치면 80만의 소비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1차 보너스의 탭을 보면 6%를 캐시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해서 1.6배를 주게 돼요. 그러면 76,800원이라는 캐시백의 원천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네 사람한테 캐시백이 될 금액이 얼마냐고요? 76,800원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나눠줘야 되겠어요? 여기서는 가장 나중에 가입해서 제품을 쓴 사람부터 나눠줬다는 거죠. 합리적으로요. 그러면 스폰서의 보너스는 U 이하를 차감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스폰서의 보너스라는 거죠. 그러면 U 이하를 구해볼게요. U 이하는요, 자가소비 20, 소개소비 20, 20, 40, 60만의 소비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6%, 1.6배 하면 57,600원이죠. 그러면 차감을 하게 되면 19,200원이 스폰서의 보너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U의 보너스는요, 자, A, B를 차감하면 되겠죠. 그러면 A의 보너스는 20만 점수 곱하기 3%, 1.6배, 9,600원. 그리고 B도 9,600원이 되겠죠. 그러면 U는요, 57,600원에서 9,600원, 9,600원 합이 19,200원이기 때문에 차감하면 38,400원이 U의 캐시백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스폰서보다 U가 더 많이 받았잖아요. 왜요? 스폰서는 U한테 한 분한테 전한 노력을 했지만 U는 A, B 두 사람한테 노력을 더 많이 했죠.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바로 노력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알려준 스폰서가 혹시 U 보너스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 스폰서를 없앤다 하더라도 U의 보너스는 그대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래서 에디슨 마케팅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윤리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러면 얼마나 확장이 되는지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달에 여기 계신 분이 이 제품을 써보는 것입니다. 한 30만 원에서 35여만 원의 한 달간의 내 생필품 소비를 하게 되시면 20만 점수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3% 1.6배에서 9,600원의 보너스를 받게 되세요. 다음 달 14일에 통장에 세금 제하고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6사람한테 여기 계신 분이 이 정보를 알려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계신 분들은 똑같이 20만 점수의 소비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 6분도 20만 점수의 소비를 했는데 합치면 140만의 소비가 일어나게 되죠. 누구 때문에 일어났죠? 여기 계신 분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1차 보너스 테이블에 보시면 9%예요. 물가 상승률 1.6배 하시면 20만 1,600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사람을 먼저 나눠주고 남는 게 있으면 유예 보너스라고 그랬죠. 그럼 6사람의 소비한 기여도를 차감해 볼게요. 이렇게요. 20만 점수 3% 1.6배 6명 57,600원을 차감하고 나면 여기 계신 분의 통장에 14만 4천 원의 캐시백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6명이 또 4사람한테 아주 좀 소극적으로 이 정보를 알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총 31명이 20만 점수의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620만 점수가 모아졌고요. 15%의 캐시백입니다. 1.6배, 즉 144만 8천 원의 캐시백의 원천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나눠주면 57만 6천 원을 나눠주고 나면 여기 계신 분의 통장에 91만 2천 원의 캐시백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한 번만 더 확장해 볼까요? 이 4사람이 2사람한테 이 정보를 알렸다고 가정하면 총 79명이 20만 점수씩을 소비했다는 거죠. 그러면 1,580만 매출이 일어나고요. 총 보너스는 그 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정말 멋진 일이 일어났잖아요. 처음에는 나 혼자 20만 점수를 사용했는데 알렸더니 79명의 소비자 애용자망이 만들어졌고요. 보너스는 나 혼자 썼을 때는 9,600원이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보가 인적 자본 강화로 인해서 쭉 구종 광고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돌려받는 캐시백의 원천이 600만 원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나중에 사용한 소비 기여도에 따라서 쭉 나눠주는 금액이 약 한 300만 원 정도가 나눠주고 나면 차감하고 나면 여기 계신 분의 통장에 307만 2천 원의 캐시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생필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재구매를 한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도 망하지 않는 회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비누 치약 세제 샴푸는 전쟁이 일어나도 써야 됩니다. 자, IMF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또 지금은 팬데믹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다고 가족 회의 하면서 야 오늘부터 치약 양치하는 거를 3번 하는 걸 2번으로 줄여 1번으로 줄여 그런 가족 회의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제품이 증가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또 회원이 증가해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다 보면 그런 경험이 증가돼서 많은 분들한테 더 자세하게 안내할 수 있고요. 또 이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그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이런 캐시백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의 네트워크에서 1,000만 점수가 만들어질 때를 바로 SP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평균 걸리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실버 프로듀서라고 얘기하고요. 월 보너스는 평균 한 20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계신 분의 네트워크에서 1,000만 점수가 일어난 달부터 시작해서 1년간 3번의 1,000만 점이 되게 되면 GP, 골드 프로듀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6번 1,000만 점이 됐을 때를 플래티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정 여행 점수가 되면 해외여행 자격이 주어지고요. 월간 평균 보너스는 약 250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매달 여기 계신 분의 네트워크에서 1,000만 점이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의 쇼핑몰은 거의 안정화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연간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자산 소득으로 들어오고요. 해외여행이 시작됩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래서 아메 사업의 성장과 인정은 남을 성공시키면 더 많이 성공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두 계열의 플래티늄을 성장시켰어요. 그러면 사파이어라고 얘기합니다. 연간 6천에서 8천만 원. 근데 이 A는 세 계열의 세 그룹의 플래티늄을 성장시켰어요. 함께. 그러면 에메랄드라고 하고요. 8천에서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또 B는요. 6계열의 그 그룹의 플래티늄 이상의 사업 파트너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합니다. 연 1억 원 이상. 이제는 해외여행 자격이 주어져 있는데요. 비즈니스석이고요. 걸리는 기간은 시스템에 입각해서 정말 열심히 했을 때 2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 1등석 약 3억 원 이상의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크라운 앰버서더 더 많은 이런 파트너들을 성장시켰을 때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몇 가지 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론즈 파운데이션 구도예요. 이 구도는 여기 계신 분이 세 분의 그룹을 3% 이상의 소비자를 확보했을 때 여기 계신 분이 약 120만 점수 이상 약 200~3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됐을 때를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월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들어오고요. 또 제품 키트도 같이 줍니다. 그랬을 때 금융자산 가치로는 2억 원에서 4억 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금리는 1.5% 가정했을 때요. 지금 일반 시중금리, 은행의 정기금 이런 금리는 2% 약간 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너스가 매달 평생 증가되면서 상속관이 된다면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그 노인분들 그 노령연금 있잖아요. 그게 2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거 있어요. 그 노령연금 20만 원 때문에 집 나간 아들, 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를 불러들인다 하잖아요. 근데 노령연금 20만 원이 집 나간 아들, 딸을 불러들이고 있어요. 이 정도 20만에서 5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브론즈 빌더예요. 브론즈 빌더 구조는 이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요 전 브론즈 파운데이션 하는 그룹을 세 그룹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6%이지만 6% 이상 9%도 되겠죠. 그러면 A, B, C 이 세 개의 그룹이 6% 이상이 되고요. 여기 계신 분이 400만 점수 이상 약 500만에서 6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는 구도가 됐을 때 여기 계신 분을 브론즈 빌더 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랬을 때 보너스를 30% 추가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구도로 100만 원의 보너스가 나왔다면 130만 원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빨리 받아봐야죠. 그죠? 월 7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 정도 이 구간이에요. 그럼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이 정도 한 6개월 정도 했을 때 한 100만 원 정도의 자산성 소득을 가질 수 있다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자산 가치로는 이 정도 들어왔을 때 약 6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을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월 70에서 15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매달 평생 증가되면서 상속까지 된다면 괜찮은 쇼핑몰입니다. 또 괜찮은 일이기도 합니다. 왜요? 여기 계신 분 때문에 A, B, C도 약 20만에서 50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지급될 거니까요. 다음은 SP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 올렸죠. 이 구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계신 분이 요 전 단계 브론즈 빌더를 하는 세 그룹을 형성했을 때 여기 계신 분을 SP 즉 1000만 점이 넘어가기 때문에 SP라고 얘기를 합니다. 월 평균 보너스는 약 250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매달 이 구도로 1000만 점이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하면 이 정도 되면 연간 얼마 정도 받을까? 그러면 SP부터 시작해가지고 12달을 1000만 점이 넘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진행하면서 플래티늄이 됐어요. 그럼 플래티늄이 되던 다음 달에 250만 원의 뉴핀 보너스를 받게 되세요.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첫 해 파운더스 플래티늄 뉴핀이 되게 되면 500만 원을 받게 되세요. 그리고 12월 달에 주는 연말 보너스가 많게는 2천만 원까지 되게 돼 있습니다. 이 구간을 받게 되세요. 그러면 월간 보너스 평균 250을 계산하면 12달이니까 3천만 원. 쭉 합치면 연수입이 5천만 원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되면 기존에 원잡이 있고 사이드 잡으로 이 정도만 있으면요. 또 남편은 원잡을 하고요. 저처럼 또 아내가 이렇게 이 비즈니스를 진행해서 이 정도를 받는다면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정한 해외여행 점수가 되면 리더십 여행을 매년 또 갑니다. 럭셔리하게. 정말 저도 여행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첫 해에 먼저 가보고 시작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왜요? 여행이 너무 멋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금융자산 가치로는 바로 2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소득이 매달 평생 증가되면서 상속까지 매달 5천만 원씩 연말 보너스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씩 들어오면서 이렇게 계속 들어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 다음은 파운더스 에메랄드 핀이에요. 이 핀은 금방 말씀드린 파운더스 플래티늄 연간 5천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되는 친구나 언니나 동생이나 가족이나 또 아는 사람들이 세 그룹이 형성됐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여기 계신 분 때문에 이 ABC가 연간 5천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는 자산소득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한테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됐을 때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시는 겁니다. 월 평균 7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또 연간 보너스로 보면 각각 보너스 내용이 있는데 핀 보너스 플러스 연말 보너스까지 합치면 연 1억 원 정도의 자산 소득 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융자산 가치로는 60억 원이 됩니다. 이제 큰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소득이 매달 평생 증가되면서 상속까지 된다면 네, 마지막 차트입니다. 다이아몬드. 이 비즈니스의 꽃입니다. 6분을 플래티늄 이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6분이 연간 한 3천만 원 이상의 자산 소득가가 되는 일을 여기 계신 분이 하신 거예요. 그런 친구를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되면 월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되고요. 핀 보너스, 연말 보너스 합치면 연간 1억 원 이상의 자산 소득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융자산 가치로는 약 8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매달 평생 증가되면서 상속까지. 이 소득이 매달 나오는 거예요. 또 매년 나오는 거예요. 여행은 뭐 몇 차례씩 가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멋진 라이프 스타일이 펼쳐질까요? 상상만 해도 짜릿할 것 같아요. 아메 사업 소득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에요. 누구든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는 무형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지속적인 소득이에요. 아까 직장인과
자영사학과는 돈과 시간을 맞바꾸는 구도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지 않으면, 직장이 안 나가면, 내가 자영사업을 접으면 수입이 빵이에요. 그렇지만 이 무형자산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속적인 소득. 세 번째는요, 더 많은 사람을 성공시킬 때 더 커지는 소득이에요. 시간과 돈을 함께 얻는 그런 자산 소득이라는 거죠. 그 더 중요한 거,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거를 물려줄까요? 상속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무형의 자산을 상속시켜 줄 수 있는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돈벌이가 비윤리적이고 비합리적이라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윤리적인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아메이 사업은 이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지출해야 되는 생필품 소비가 평생 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가요, 자장면을 5,000원짜리를 하루 3끼를 먹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한 끼니에 10,000원이에요. 그럼 하루에 3만 원. 한 달 30일 잡고 90만 원이에요. 1년 12달 1,08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1억 800만 원. 그냥 1억이라고 하고요. 자, 60세에 은퇴를 했다고 보면, 백세 시대라고 보면 40년간 자장면 한 그릇 부부가 먹는 비용만 해도 4억 원이 듭니다. 엄청나죠. 근데 여기에 다른 것도 먹고 다른 활동도 해야 되잖아요. 평생 지출해야 되는 생필품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4인 가정에 월 50만 원만 따져도 1년 600만 원이고요. 10년이면 그렇죠. 한 달에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생필품만. 5년이면요. 그것도 3억이에요. 먹는 거 빼고요. 이렇게 생필품 소비를 평생 해야 되는데 그냥 소비가 소비로 끝내야 되는가, 아니면 이런 소비가 소득으로 전환되는 이런 쇼핑몰의 회원이 돼서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기업이 가져다 주는 광고 유통 소득을 소비자의 수익으로 돌려주는 일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세계적인 생필품 제조회사예요. 이 회사와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제품이 건강, 미용, 환경, 이런 시대의 트렌드에 딱 맞는 그런 생필품 플랫폼 비즈니스이기도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부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큰 비즈니스로 발전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나이와 직업 학력에 관계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제, 샴푸, 비누, 뭐 먹는 거 이런 게 하는 게 뭐 큰 그게 아니잖아요. 소비자원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적인 자산을 만드는 일이고요. 무자본, 돈 내라 하지 않습니다. 무점포, 점포여라는 얘기 안 해요. 점포를 오픈하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직원 고용하라고 하지 않아요. 재고 없습니다. 로우 리스크입니다. 나이 학력 제한 없고 정년이 없다는 거죠. 죽을 때 내가 뉴트리라이트 먹으니까 그 괜찮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이죠.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최고의 여행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멋진 라이프 스타일 업그레이드를 가능케 하는 일이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쭉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메이 비즈니스는 지금과 같은 팬데믹 시대, 초저금리 시대에 내 인적 자본 강화를 통하고요. 내가 알려준 그분의 인적 자본 강화를 통해서 지금과 미래의 완벽한 우리 지방 경제의 준비를 할 수 있고요.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 저는 이 문구를 가장 좋아해요. 내 삶의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 노후도 좋죠. 근데 지금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걸 보장해주는 기회이자 선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 사업 설명 드려서 감사하고요. 정말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만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